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CS 윈드라는 종목 살펴볼 겁니다. 이 기업이 이 풍력 발전기를 이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작년 말쯤부터 해가지고 올해 1월까지 24년 1월까지 주가가 굉장히 급등했었다가 지금 조정을 보이는 이 과정 속에서 갑자기 공시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 공시는 바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공시입니다. 그래서 그 공시에 대한 내용들을 잘 뜯어보다 보면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7월 25일 날 공시 두 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6일 오전 7시 30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공시는 다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 교환사채를 회사에서 발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환사채라는 것은 CS 윈드가 이 가지고 있는 CS 윈드의 주식이 있어요. 그걸 자기 주식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CS 윈드 같은 경우는 약 한 1.7%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액 규모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445억 정도 규모예요. 500억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그런 공시가 수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기가 30년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환사채나 이런 주식 관련 사채들은 유동부채로 잡히거든요. 그런데 자본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구조상으로 봐도 부채 비율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그러한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 이 공시만 잘 뜯어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 교환사채 무언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교환입니다. 교환. 그리고 영어 약자로는 교환사채 EB라고 합니다. Exchangeable Bond라고 해가지고요. EB라는 용어를 쓰는데 약자로도 많이 쓰니까 이 EB라는 용어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교환사채는 전환사채나 뭐 신주인수권부사채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신주가 발행을 안 합니다. 신주가 발행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한다라고 하면은 이익은 그대로인데 만약에 주식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주당 순이익이잖아요. EPS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원래 있던 주식을 회사가 가지고 있던 CS 윈드의 주식을 누군가한테 넘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넘긴 대상이 바로 키움증권입니다. 그래서 이 키움증권은 이 EB에 투자하면서 교환사채에 투자하면서 노리는 게 무엇일까? 교환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이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 부분들 중에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과거에 교환사채를 발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1,000억이 안 되는 규모였었는데 교환의 대상이 그때 당시에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환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대부분 운용사들이었어요. 기관자금들. 자, 그러면 이 기관들이 교환사채, 다시 말해서 에코프로에 투자를 해서 에코프로한테 돈을 줬는데 이 에코프로가 줄 수 있는 것은 에코프로 BM의 주식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기관들은 어떠한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야 좋을까요? 어떤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야 기관들이 돈을 벌까요?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환사채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교환 대상 주식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혹 가다가 자회사 주식인데 그 기업이 발행했다고 그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걸로 착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이다라고 하면은 이 교환의 대상 주식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 교환 다시 말해서 CS 윈드에 지금 약 한 445억 규모의 돈이 이 투입이 될 겁니다. 7월 31일에요. 그리고 이 교환의 대상은 CS 윈드입니다. CS 윈드. 그리고 이 교환을 했을 때 가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공시 나왔을 때. 그래서 6만 50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보다도 한참 높은 가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이 교환사채로 교환 가격이 6만 원대나 되는데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 시장에서 그냥 주식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채권으로 투자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내가
교환 청구를 해도 되고요. 교환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안정성하고 수익성을 모두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시장에서 주식을 막 이렇게 매집을 했습니다. 1% 이상 샀어요. 그리고 여기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집니다. 이거 고스란히 손실이죠. 교환사채로 투자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원금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원금. 투자 원금.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주가가 만약에 지금 교환 가격이 6만 50원인데 주가가 만약에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주식으로 교환해 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면은 내가 4만 원 정도의 수익권이네. 그럼 교환 청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환사채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목적도 주가 차익 목적이다. 자, 그래서 우선 이 내용을 조금씩 하나씩 보면은요. 이거는 제가 커다란 그림을 좀 말씀드린 거고 지금 자금 조달의 목적부터 좀 봐야 됩니다. 445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거 운영 자금으로 쓰일 거고 자회사의 자금 지원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설비 증설하는 거 여기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CS 윈드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매출이 계속 증가하거든요. 다만 23년도 4분기 그리고 24년도 지금 1분기 매출 규모는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 영업 적자가 지금 2분기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들어온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교환사채 제가 이 통상적으로 경험해 본 바로는요. 이게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랑 좀 다른 게 교환권을 좀 빨리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무조건 1년간 묶이거든요. 1년간 묶여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뒤부터 주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 교환사채는 이거 같은 경우도 8월 7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교환사채 예전에 뭐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 제가 영상으로도 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드렸었는데요. 교환사채 발행하고 얼마 안 있다가 리튬 관련 재료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 약간의 홍보성 재료들 이런 것들 터지면서 주가가 거의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그러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조건적으로 교환사채 발행하면은 주가가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공시의 내용을 잘 뜯어보고 그 다음에 그 공시 내용 안에서 이 기업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떠한 중요한 이슈가 될 만한 재료가 무엇일까 이걸 또 찾아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CS 윈드 같은 경우는 운영자금 뭐 이런 곳으로 쓰이게 되는데 시설자금이나 아니면은 뭐 설비투자 증설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나오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자금 여기 안에도 성격이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이제 뭐 얘기 나오는 부분들로도 이 캐펙스 증가시키는 그런 자금들 설비 투자 늘리는 거 이런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설비 투자 늘리면서 앞으로 매출과 이익이 또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또 수주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CS 윈드 교환사채에 약간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재료들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 보면은 이게 굉장히 좀 또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은 0%예요 다. 이자율이 표면이자 그리고 만기이자 다 0%입니다. 표면이자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만약에 4%라고 써 있다 그러면은 1분기에 한 번, 2분기에 한 번, 뭐 3분기, 4분기 이렇게 4번 주는 게 아니라 이 4%가 써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연이자예요. 연리. 그래서 이걸 4로 나눕니다. 그럼 약 1%씩 받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표면이자 금리가 만약에 뭐 8%다, 10%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나 뭐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안 좋고 그 다음에 뭐 한계 기업이다. 그리고 이 매출도 안 좋아서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자 나가는 비용 계속 더 많이 나가게 되면 그리고 돈도 많이 조달하게 되면 이 회사 자본 잠식이 일어납니다. 결손금 계속 생겨나고 감사 보고서 거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거래 정지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막판에 어떤 특정한 그런 은행이나 어떤 증권으로부터 이렇게 고금리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하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0%죠. 근데 이게 계속 0%는 아닙니다.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만기이자 0%입니다. 만기이자는 만기가 됐을 때 연이자 만약에 표면이자가 4%고 만기이자가 만약에 6%다라고 하면은
4%는 연 단위로 해서 분기별로 계속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기 이자는 만기까지 가지고 갔을 때 그때 6%를 쳐준다라는 거고, 그래서 표면이자 만기이자 그 차익을 더 얹어서 준다라는 그런 금리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 0%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회사의 재무 구조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자율 규모는 아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교환 가액이 있죠. 교환 가액. 다시 말해서 저렇게 455억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걸 주식으로 교환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가격으로 바꾸는 겁니다. 저들의 단가라고 보시면 돼요. 저 투자자들의. 그리고 항상 제가 주목해서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 교환 대상. 교환 대상이 CS 윈드 주식회사. CS 윈드가 자회사 중에 CS 베어링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CS 베어링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CS 윈드에서 만약에 교환사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CS 윈드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 이걸로 교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투자 목적 대상이 CS 윈드가 되면 안 돼요. CS 베어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CS 윈드가 되니까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주가가 상승하는 거에 베팅을 한 그런 공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환 청구 기간이 8월 7일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환사채는 1년 뒤부터 제가 전환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전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는데 교환사채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환사채보다 먼저 튀는 경우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납입일 날 뭔가 재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CS 윈드 납입일은 7월 31일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나 맞는 건 아닙니다. 시장 상황 봐가면서, 그리고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되고, 교환 청구 기간이 좀 빠르다. 그래서 이 교환사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사채 발행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아까 이자율 0%라고 했는데요. 여기 발행회사 선택에 의한 본권사채 중도상환 그 행사권을 중도상환권이라고 한다. 돈 돌려줘 이거죠. 아까 근데 그 만기 언제였어요? 30년짜리였잖아요, 만기. 그래서 2054년이었죠. 2054년이었는데 3년이 되는 날 2027년 7월 31일 이때 이자 지급일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 이자율과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채 전부에 대해서, 교환사채 발행한 거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 주고 다시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교환사채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이자율이 변한다라는 거죠. 지금 사채 발행 3년이 되는 날에 2027년 8월 1일 이때는요. 표면 금리를 연 5%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4년 될 때는 연 6% 치는 거고,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은 연 7%. 실질적으로 지금 이 CS 윈드에서 발행한 교환사채가요. 30년 만기 채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기가 길다 보니까 자본으로 인정까지도 해주는데 여기 보시면 이자가 어때요? 계속 늘어나죠. 그리고 그 이후 직전 조정일로부터 매 1년째 되는 날, 다시 말하면 1%를 계속 가산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계속 늘어나면 어때요? 이거 회사 이자의 치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무엇을 바라볼 수가 있냐면 3년 이내에 저 친구들, 저 투자자들이 교환 청구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주식 처분하는 거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도 그렇게 하기는 해요.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만약에 최대 주주 지분이 얼마 안 된다면. 근데 지금 이 CS 윈드 같은 경우는요. 최대 주주 관련된 지분이 41%나 됩니다. 41%. 이거 경영권 방어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면 금리가 3년 이후부터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 회사 입장에선 이거 안 주는 게 나아요. 안 주고 저 투자자들이 교환 청구해가지고 시장에 매도하고 주가 차익 보고 수익도 본다라고 하면 투자 시장에서, 그리고 자금을 조달하는 저런 IB 시장에서 CS 윈드의 평판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야지만 이 CS 윈드 측에서도 굉장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겁니다. 저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사업 확장하는 데 쓰이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로부터 이 경영을 잘해가지고 주가가 상승해서 교환 청구하고, 나중에 그 투자자들도 수익 보고 나가고, 이렇게 되면 서로 윈윈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획하고 나온 공시예요.
그래서 좀 이상한 공시는 아니다. 그리고 만기 이자 보세요. 저건 표면 이자였잖아요. 이거 만기 이자는 3년 되는 다음날 연복리입니다. 연복리 8%. 이거 엄청 높은 거예요. 여기까지 안 가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 발행 내역 키움증권 들어오는 겁니다. 자회사의 운영자금 지원한다. 그래서 지금 24년도, 25년도 그리고 26년 이후 해가지고 445억 5천 2백만 원, 445억 원어치 규모 이렇게 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자금이 쓰일 예정이고 이 자금이 쓰이면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사업이 확장돼서 매출과 이익이 더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펀더멘털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간에 교환 청구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엔캠이란 주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엔캠이라는 주식이 주가가 올해 들어서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거기에 BW 신주인수권부사채 그 다음에 전환사채가 이제 컨버터블 본드라고 해서 CB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이제 본드 위드 워런트라고 해서 BW라고 하고요. 이렇게 주식 관련 사채들이 이전에 주가가 오르기 전에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고 이 친구들이 엑시스를 해요. 다시 말하면 주식으로 전환하고 신주인수권부 행사 이 신주인수권 이 청구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에 내다 파는 거. 이럴 땐 오버행 이슈가 따라다니겠죠. 근데 CS인드 시가총액도 상당하고요. 저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교환 가격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유지돼 있잖아요. 6만 원대입니다. 지금 뭐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데 저 단가 이상을 노린다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CS인드가 저렇게 발행을 했다라고 해서 회사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게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항상 변수는 있으니까. 하지만 이 공시만 본다라고 하면은 저 가격 이상을 노리고 키움증권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저 가격 이상으로 이 회사가 성장하고 주가도 올라갈 거다라고 CS윈드가 확신하고 저렇게 발행을 하고 발행 조건을 정한 겁니다. 자, 그리고 공시가 언제나 뭐 주가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주가를 설명하는 거의 가장 근본은 실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기업이 앞으로 돈을 잘 벌 거야라는 어떠한 확신과 거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다.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다. 그리고 그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이 그리고 그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이 속한 산업이 성장한다. 라고 하면은 뭐 2차 전지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IT 쪽도 있고 AI도 있잖아요. 관련주들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설명 이외에도 이벤트적으로 공시를 통해서 어떤 기회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이게 지금 에코앤드림이라는 종목이에요. 에코앤드림이라는 종목 지금 이때 갑자기 크게 개파락하는 날이 옵니다. 이때가 아마 5월 달 정도 됐었을 텐데 이때 유상증자 공시가 나와요.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이게 주주배정으로 나옵니다. 주가 개파락하고 쭉 기다가 갑자기 튀어 올라가죠. 제가 이때 당시에 언급을 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저 벤자민이 운영하고 있는 벤자민의 관심 공시 텔레그램 채널이거든요. 여기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5월 2일자에 제가 올려드렸었는데요. 이 공시가 딱 나오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에코앤드림이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했는데 이건 제가 일일이 다 쓴 겁니다. 공시가 나오면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가 하락 배경 그리고 제가 뭐라고 썼냐면 할인 매수 기회 이번 자금 조달의 사용처가 채무 상환하고 신규 시설 투자로 재무 구조 개선 그리고 군산시 새만금의 전구체 생산 설비 미래 매출의 성장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다만 전구체는 양극재의 주 원료로서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광물 가격도 상승한다면 이익이 개선되는 구조로 특히 니켈 가격의 변동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는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삼자 배정하고 주주 배정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주주 배정만 하면은 떨어져요. 삼자 배정으로 이 유상증자 공시 나오면은 잘 안 떨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려 상한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에 삼성전자가
이 유상증자로 참여를 하게 돼요. 약 500억 규모로 이제 22년도인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그 공시 보고 이거는 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던 공시죠. 근데 당연히 뭐 다음날 뭐 상한가 가고 주가 추세적으로 엄청나게 상승하고 그랬었죠. 근데 주주 배정으로만 하면은 주가가 하락하는 거. 사실 신주가 생겨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좀 할인율이 좀 세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하게 되면.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빠지고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상증자로 늘어나는 주식수보다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으로 투자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을 더 확장해서 매출을 더 많이 그리고 또 이익이 더 많이 기대가 된다면 투자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기 때문에 저렇게 빠졌을 때는 다시 주가가 금세 회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SK이노베이션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는데 주가가 개파락해가지고 한참 동안 빠집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가 회사 체질 개선하고 그 다음에 신소재 쪽으로 친환경 신사업으로 좀 전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돈들이라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했는데 주가 다시 반등하고 올라갔죠. 이럴 때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미래나노텍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게요. 교환사채 발행하면서 항상 이 케이스들을 계속 잘 관찰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이 공시를 보는 데 있어서 눈이 뜨일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제가 이 이벤트 날짜 잘 맞춰가지고도 해도 기회가 돼요. 그래서 유증했을 때는 주요 이벤트 날짜 24년 6월 4일 권리락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코멘트 달고 그 다음에 7월 8일 날 신주 발행 확정 예정일 공시로 나오는데 이때에 이 공시에 따라서도 주가가 급변동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다 설명을 해드리죠. 그래서 이 채널에 참여하는 방법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제 영상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 하단에 이 더보기 버튼 있어요. 이 더보기 버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텔레그램 링크 후 입장 요청이라고 써 있죠. 이 텔레그램 링크를 딱 클릭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인 채널 버튼이 있어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조인 채널 버튼 누르게 되면은요, 입장 요청이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이 위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1688-6491. 저 벤자민으로 통하는 대표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문자 보낼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줄 수 있어요. 여기에 텔레그램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입장 요청하시고 난 다음에 승인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공시로 포착되는 종목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CS 윈드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근데 이 시장 상황에 맞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도 그때는 이제 리튬 가격이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풍력 발전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슈를 찾아봐야 되고, 그런데 새롭게 나오는 종목 중에 이 공시로 포착해 가지고 이거는 정말 너무 좋은 공시다. 예를 들어서 이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 사마알미늄 지금 이거는 지나간 공시입니다. 벌써 다 재료가 소진이 됐어요. 이때 당시에 사마알미늄에 유상증자하고요, 전환사채 공시가 나왔는데 여기 납입 대상자가 LG엔소라고요. 그 다음에 도요타였습니다. 도요타하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 회사 하나 해가지고 사마알미늄에 공장 증설하는데 여기 돈을 투자해줘요. 이런 공시 어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그리고 가끔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하는 공시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일일이 먼저 이 영상을 나오자마자 찍을 수도 없고요. 저도 리서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좀 더 빨리 알아보고 싶고 최근 들어서 좀 괜찮은 공시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해서 추천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추천주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드려요. 추천주라고 보내주시면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 벤자민이 뭐 자격 요건이 되냐, 주식 전문가로서 주식 투자하는 금융투자 종사업자로서 자격이 있느냐, 당연히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증권투자 그리고 투자자산 운용사 펀드투자 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요.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참투자자문에 이 마크가 보이죠. 그리고 참투자자문 내부 통제 심사 필 이런 것들이 제도권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 텔레그램 입장하시는 거나 그다음에 새롭게 이제 추천될 만한 그런 포착된 이 종목들 받아보시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무료로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실 부분들은요. 이제 앞으로 유튜브에서도 이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 증권 투자 자문 인력, 파생 이 자문 인력으로 참투자 자문에 다 이 소속돼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금융투자협회장 이런 부분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8월부터 엄청 중요하게 될 거예요. 참투자자문은 이제 제도권 금융회사입니다. 그래서 정보 포털 들어가셔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해 보시면 다 나와요. 금융투자협회 등록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회원사예요. 금융투자협회. 그래서 최근에 나온 거 주식 리딩방 원천봉쇄에 나선 카카오 발각되면 영구 퇴출. 이거 카카오 채널 이런 것들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벤자민의 공식 포착 저런 카카오 채널 같은 경우는 다 사칭 채널이고 불법적인 채널이니까요. 꼭 제도권 내에서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실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래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이 위에 번호 1688-6491 이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텔레그램 입장 그리고 또 무료로 받는 추천주들 이런 거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앞으로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